네, 시작합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캠피엘에서 이렇게 저희 이동건 교수님과 또 저와 홍태욱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스타트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게스트이자 패널로 오신 홍태욱 대표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각자 소개를 이동건 교수님부터 한번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실전 스타트업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하대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또 나노민젤스에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네, 홍태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 게임 코칭 서비스 게임 PT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게임 프로 스타트업 대표 홍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는 다소린이라는 SNS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기술창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창업학을 공부하고 있는 또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동건 교수님, 잠깐 좀 홍태욱 대표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태욱 대표님은 제가 예비 네.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로 작년에 2022년도에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이제 지내왔고요. 그때 홍태욱 대표님은 이제 게임 코치 쪽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지금 창업을 해오고 있고, 다양한 정부 지원 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유치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해가고 있는 되게 건실한 대학생 창업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홍 대표님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아직 대학교 2학년 재학하다가 지금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창업을 시도하신 것 같은데, 그 창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창업 전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력이 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대학교에서도 어떤 좀 전공 분야가 있었길래 이렇게 창업에 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질문부터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우선은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조금 이게 심오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할 때 행복한지를 찾아보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엄청 사소하고 작은 일이 직장인이 되거나 혹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은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려면 창업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또 이게 사실 너무 어, 막 나가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음. 그래서 최소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라는 저만의 기준을 잡게 되면서 창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년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특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단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에이전시를 다니게 되면서 에이전시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또 앱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앞선 경력들이 제 창업에 굉장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특성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제 디자인 관련된 능력들은 그냥 말 그대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배웠던 뭔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영업성 멘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기획력 이런 것들은 제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휴학 중에 있는데 어 사실 네, 아직 제가 2학년까지밖에 안 다녀서 뭐 전공 수업으로 크게 배운 건 아직 없어서 뭐 경험상 도움이 됐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또 지원 금액은 뭐 어느 정도 받았는지, 어떤 지원 사업 받았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매출액도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 P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임 코칭 서비스고요. 전 프로 출신 혹은 전 프로 코치 출신의 코치님들께서 이제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반 게이머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코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11월에 런칭을 하게 됐고요. 22년도 매출 3,300만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충 1억 7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올해 초기 창업,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또 기술 보증 기금, 그리고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연세대학교 캠퍼스 타운에 선정이 돼서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 정부 지원, 민간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정말 다행히도 프리시드 투자가 진행이 돼서 대략 8,50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음. 아, 대단하시네요. 아, 네. 야, 저 대학교 때 창업할 때는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창업했었는데 굉장히 그 탄탄하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혹시 그 본인 그 스타트업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좀 시작을 해서 왔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초기에 좀 가장 크게 직면했던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은 또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구현할 때 이 아이디어 구현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는 문제를 붙잡고 창업하는 팀들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그럴 때 좀 만난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창업을 마음 먹었었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 창업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생겼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뭐 과자 정기 배송 스낵24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설립 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과자 정기 배송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와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리고 뭐 그 외 다른 아이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과거에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5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 같이 선수를 할 거라고 선수를 준비했던 분들께 연락을 하니까 모두가 게임 업계를 떠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스포츠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냥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이 업계를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비싼 돈을 내면서 게임을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한번 이거를 온라인으로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그 코치들에게도 더 많은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수강생들에게는 더 높은 퀄리티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고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창업 초기에 가장 큰 도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음. 그 게임 잘하는 그 온라인으로 게임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고객들이 니즈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법이라는 칼럼을 2개를 작성을 해서 한번 커뮤니티에다가 전부 다 발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대략 조회수가 12만 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문의가 한 40건 정도가 왔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나 다른 작업 없이 그냥 블로그만 만들어 놨는데도 문의가 40건 정도가 왔고요. 실제 4건 정도가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2020년도 한 1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에이전시가 생각보다 잘 돼서 이 아이템을 잠깐 묵혀뒀었죠. 잠깐 어, 묵혀두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작년 2022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때 가장 크게 만났던 어려움은 사실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이 시장이 진짜 존재할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크게 어려웠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모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휴먼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휴먼 리소스 코치님들을 찾는데 좀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아카데미로 사실 아카데미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스타트업을 바라봤을 때는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J커브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미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또, 이종범 대표님도 질문 또 하실 것 같은데, 뭐, 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서비스가 사실 우리 게임 프로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또 경쟁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게임 프로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그 네, 가치는 뭔지 조금 더 소개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뭐 일단은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공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에 바라보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학원들도 목표하는 바가 맞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수강생에게 저희 기업의 비전이 아닌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로는 이 수강생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해주고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에 좀 더 진심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프로게이머가 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의 진로를 나아가는 게 맞는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핵심 가치를 더욱 저희는 많이 더 디테일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코치분들께 코치 교육과 그리고 이 코치분들 자체로도 해외 게임 구단에서 그 코치로 하셨던 분들 혹은 국내에서 탑급으로 프로게이머를 하셨던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학생들 개인 개인의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우선 100% 온라인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아카데미에서는 뭐 1시간에 20명의 학생들을 코치 한 분께서 케어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1시간에 5명의 최대 5명의 학생들을 코치하고 있고 또 학생 개인 화면을 모두 코치님께서 녹화하시거나 혹은 직접 보시면서 개인 개인마다 본인의 역량과 스타일에 맞게끔 코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보는 차이점의 한 가지를 더 더하자면은 저희가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선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한 온라인 아카데미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은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온라인 e스포츠 능력 분석 도구, 그 여태까지 없었던 e스포츠 교육의 평가 기준을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쌓아가며 데이터 기반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목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들도 보내고 있거든요. 제 아들도 이종범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옥태욱 대표의 뭐 다른 학원도 다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많은 또 좋은 코치님들 만나려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좋고 오프라인은 또
게임 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호레오 대표의 게임 PT로 보내게 됐는데 지금 뭐 레벨도 엄청 많이 오르고 또 이제 가치를 밸류를 들으니까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좀 더 안심이 되네요. 저희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종범 대표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상위 80%에 속하는 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략 상위 한 5% 안에 오, 그렇죠. 거의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음, 성과에 대해서는 아드님께서 정말 재능이 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죠. 저희 코치님들이 뭐 코칭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애초에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잘 키웠다는 부분밖에 네,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요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게임을 잘해서. 부러워요. 네. 우리는 다행입니다. 딸내미라서 아직 이쪽 분야에서는 관심은 없는 것 같더라고. 게임은 좋아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 좋은 팀 만들기 위해서 주로 어떤 그 과정을 좀 경험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본인의 어떤 스타트업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팀원들 선택할 때는 어떤 걸 주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팀 빌딩을 할 때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치트키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지인들을 꼬셔서 데리고 오는 그 치트키를 쓰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 핵심 멤버로 들어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일 게이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는데 너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거의 한 3달을 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사실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 음, 꼬셨죠.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딱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꼬셔서 함께 하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성고등학교를 나와서 관련된 개발자나 디자이너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파트타이머로도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들도 승낙을 하게 돼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개발 쪽 업무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그쪽으로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코치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거쳐서 최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규로 외부 인력을 채용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2건이 있는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찬가지로 지인들에게 공지 좀 배포를 해달라라고 해서 연락이 온 분들에게 선택을 해갖고 진행을 하게 돼서 저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인들의 검증을 거친 지인 음, 베이스의 영입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나 나중에는 이제 변경이 돼야 할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재 게임 프로, 주식회사 게임 프로의 스타트업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는 이전에 운영했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고 그 안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실적, 결과물만 괜찮으면은 사실 뭐 출근 문화라든가 아니면 업무 문화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대면으로 하든 크게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데드라인이 정해진 프로젝트가 딱 있다기보다는 계속 무언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뭐 출근이나 아니면은 재택근무 혹은 출근해서 하는 근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빡빡하게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대한 스타트업으로서 저희 구성원들께서 어느 정도의 복지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좀 쾌적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을 선택할 때 주로 고민했던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더 똘똘하냐를 보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대표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인재가 가장 훌륭한 인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인재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잘 하는 똘똘한 인재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건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하면은요. 이제 투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게임 PT에 어떤 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을 보시고, 투자의 어떤 매력도나 이런 거를 판단하실지, 이런 기준? 이런 거 한번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투자자들마다 이제 되게 다들 다양한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저희 그 투자사 내 이제 저희 엄철현 대표님이나 또 최현 상무님 포함해서도 공통된 생각들도 있지만 또 다 각자의 또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편하게 그냥 제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시장은 일단 커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좀 투자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전제 배경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결국엔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팀들 이렇게 다 봤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사업 아이템은 분명히 이제 고객군이 바뀌든 가치 제한이 바뀌든 변경은 이제 자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묵묵히 잘 버티면서 견뎌낼 것이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팀원들도 되게 많이 셔플링이 되고 또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묵묵히 잘 극복하는 대표의 어떤 그 실행력과 진정성, 이런 게 좀 많이 되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 이 투자 업무라는 걸 배울 때는 너무 매력적인 팀을 만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왠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느낌, 저만 도태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절박함이 들었다면, 지금은 너무 매력적인 팀인 것 같은데 내일도 정말 매력적이냐라는 거에서 되게 저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저희 새김치 이거 막 묵히듯이 어 조금씩 더 계속 지나면서,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과연 어떻게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또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 대표님도 아주 좋은, 네, 훌륭한 또 대표의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묵은지 같은, 묵은지 같은 대표님이신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겠네요. 네. 네, 뭐, 마지막으로 홍태우 대표님 혹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틀로도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만, 짧게. 일단 네, 짧은 사이에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이제 어려운 일, 기쁜 일 다 느꼈던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이틀로 모자라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를 포함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이제 이 12년이 넘는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창업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한 10년 동안 뭐 코딩 교육이나 아니면 뭐 엑셀 관련된 그 교육 아니면 그 외에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도 어느 정도 실무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늘었다고 하면은 창업에 대한 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부전공 느낌으로 이제 창업학이 조금 나오는 추세이지 아직까지는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시스템적으로도 교육이 부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어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20대 혹은 30대의 그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면은 이제 옛날 벤처에서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세상이 변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아예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다행이었던 점은 제 주변에 창업하셨던 분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을 받았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만약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 카이스트 이런 엄청난 대학교 출신들의 엉덩이가 무겁고 똑똑하신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거의 뭐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미래가 그려졌었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뭐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출신하고도 경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아예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쟁자하고 경쟁률이 2대1, 3대1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이 오히려 더 살아남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 교육을 받게 돼서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창업이 실패하지 않을 만한 수준의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 방송 한번 촬영해 봤는데 혹시 이동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처음이 어렵지만 또 시작하니까 또 재밌네요. 예, 또 저희 또 좋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일단은 또 다음 주제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제에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또 해보시죠. 네. 네, 저희 캠피엘 유튜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실은 저희 지금 새벽 6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너무 눈을 힘들어. 비비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좀 이제 토론 방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캠피엘 유튜브 꼭 구독과 알람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보내세요. 좋은 아침 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